나를 위한 매일 수업, 여기에 살고 싶다 진행을 맡은 문헌학 박사 김시덕입니다. 여기에 살고 싶다는 문헌학자이자 답사가인 제가 전국을 답사하면서 찾아낸 보물 같은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교동도라고 하면 지난 몇 년간 레트로 분위기가 남아있는 섬으로 많은 관광객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 실제로 몇 년 전과 최근에 교동도를 가서 비교해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이 핫플레이스화가 되었더라고요. 그러면 교동도가 어떤 지역인지 우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교동도는 정식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입니다. 예전에는 강화도가 강화군이었는데 독립적인 강화군이었지만 현재는 인천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강화군 지역은 크게 강화도란 섬이 있고 성모도가 있고 교동도가 있죠. 그 사이에는 미법도라든지 몇 개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남쪽이 유명한 영종도죠. 교동도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에 속해 있는 황해도의 연안, 배천, 봉천, 해주 유명한 곳들입니다. 이런 곳들하고 대단히 가깝습니다. 이 교동도에서 북쪽에서 연안읍 남쪽까지는 직선거리로 3.9km 됩니다. 육지라고 하면은 제 걸음으로 약 1시간이면 갈 수 있는, 실제로 이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6.25가 일어나고 분단되기 전까지는 헤엄쳐서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요. 저 연안읍 남쪽에 섬에 사시는 분도 분단된 뒤에도 자기 집에 물건 찾으러 밤에 헤엄치러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, 그러다가 경계가 삼엄해지면서 더 이상 못 가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한편 이 교동도는 현재는 이렇게 한국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국경의 섬이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도회적인 지역이었습니다. 도시적인 지역이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, 우선 교동도에서 이 오른쪽 위로 보이는 예성강 있죠. 예성강 타고 들어가면 바로 개성이에요. 고려시대 때에는 개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대단히 도시적인 곳이었고 외국인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. 또 하나, 식민지 시대 말기까지 또는 6.25 분단 전까지도 서울 용산에서 교동도까지 오는 배가 하루에 한 편 운행을 했습니다. 용산호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. 용산에서 출발해서 영등포나 김포를 거쳐서 황해도를 찍고 교동도로 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반대로 돌아가는. 그래서 여기는 지리적 거리상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과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서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열려있는 지역이었던 교동도였지만 분단이 된 뒤에는 북한의 스파이들, 간첩들이 바닷가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섬 전체를 철책으로 둘러싸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일종의 섬은 섬이지만 바다가 아닌 내륙처럼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가보니까 대룡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시게 될 텐데요. 그 시장에서도 생선은 별로 없고 소나 돼지 같은 고기를 많이 팝니다. 굉장히 내륙적인 성격을 띠게 된 섬이지만 섬 아닌 섬, 독특한 섬입니다.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김포 통진을 거쳐서 강화읍, 고려시대 때 수도였던 강화읍을 지나서 더 북쪽으로 가시게 됩니다. 이 즈음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군인 아저씨로부터 주민번호를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. 일반적으로 다른 민통선 지역, 민간인 통제 지역은 이것보다 좀 더 절차가 복잡합니다. 주민증을 맡기거나 하는 절차를 취하는데 이 지역은 지금 제 표시한 지역에서 강화만이라는 글씨가 있는 이쪽에 다리가 놓였어요. 교동대교라고. 이 다리가 놓인 뒤로 내륙과의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그리고 관광지로 뜨면서 그런 민통선 출입 절차가 비교적 간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. 저는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여기 계시는 군인 아저씨들, 이제는 군인 총각들이고 조카들이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신다는 느낌 받았습니다. 느낌이 괜찮았어요. 이것은 교동도의 지형도입니다. 지형도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산들이 몇 곳 보이고 나머지 지역은 평평하죠. 요 산이었던 데가 다 섬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평평한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뻘이었습니다. 바다였던 거죠.
그 바다를 천천히 메꿔서 거의 1000년에 걸쳐 메꿔서 이렇게 하나의 섬이 되었습니다. 지금도 증언에 따르면 요 밭을 파보면 아래서 뻘과 항구 흔적 같은 게 보인대요. 굉장히 여러분이 교동도 가시거나 했을 때 평지를 보면 여기가 예전에 바다였구나, 상점벽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척지는 평평하고 지도에 보시다시피 평평합니다. 정말로 평평하고 저수지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기에는 좋은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교동도에 마련된 저수지 중에 한 곳입니다. 한참 추운 계절에 갔었는데 이 겨울이 되면 이 지역은 얼음 낚시가 유명해요.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리 잡고 하는 분도 계시고, 자리는 안 잡더라도 구멍 뚫고 빙어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그러니까 물고기도 많이 살고 물이 맑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물 걱정은 현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. 그리고 교동도의 북쪽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대단히 한적한 어촌으로 머물러 있죠. 근데 원래는 이쪽 지역이 예전에 또 번성했던 지역이었다는. 그리고 교동도의 북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망향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바다 넘어가서 약 3.9km만 헤엄치면 자기 집이 있던 분들이 분단되는 바람에 못 가는 거예요.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 앞에 자기 집 보인다고, 마을도 보이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보면 망향기, 망향비가 있는 기단이라는 거죠. 여기도 제2북 부모지단, 이북에 북쪽에 있는 부모와 조상을 모시는 단이다라는 이런 망향비 등이들이 교동도에 참 많더라고요. 주로 북쪽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. 한편 이 사진은 애초에 교동도의 거의 유일한 시장이었고 현재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아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대룡시장입니다. 섬이 살기 답답하니까 갇혀있고 아무래도 북한 문제 때문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 퍼져나간 이 교동도 출신들이 다 잘 돼가지고 지금도 옷 맞추러 자기 동네로 온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것은 제가 올 초에 촬영한 핫플레이스로 이미 뜬 지 몇 년 된 상태에서의 저녁의 모습이에요. 보면 가짜 레트로 간판도 보이고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이 나죠. 이렇게 전등 켠 것도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약간 예쁘게 했더라고요. 예쁘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동도가 아직도 민통선 북쪽이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밤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. 섬 밖으로. 그러다 보니까 섬에 여관이라든지 여인숙도 잘 마련되지 않고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악순환이 돼가지고 여기 머물지 못하고 강화도로 나가거나 아예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. 그리고 이 교동도는 황해도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교동도가 황해도 문화권임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이 냉면이 황해도식 냉면이에요. 여러분들이 냉면이라고 하면 평안도의 평양냉면, 그리고 함경도의 함흥냉면을 떠올리실 겁니다. 그리고 함흥냉면의 계열로서 밀면이 있는 건데 강원도에는 막국수가 있죠. 근데 이거는 그 어느 쪽도 아닌 또 다른 계열의 냉면인 거예요. 교동도가 워낙에 갇혀있던 섬이다 보니까 그 원래 맛이 좀 어느 정도 보존된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 저는 음식평론가는 아닙니다만 냉면은 좋아해서 비교적 두루두루 먹고 다니는 편이라 그 정도 평은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김치 자체는 순무김치죠. 강화도, 교동도, 성모도 쪽의 특산이라고 하면 순무가 있겠습니다. 그게 다른 지역하면 없어요. 근데 이 강화도나 교동도 쪽에서만 납니다. 이 씨를 가지고 내륙에서 심으면 그 맛이 안 난다더라고요. 아마 강화도나 교동도가 가지고 있는 간척지로서의 특징이 발현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김치가 그냥 깍두기가 아니라 순무김치라는 거, 맛이 다릅니다. 그리고 이 김치. 이 김치는 얼핏 보시기에는 그냥 김치죠.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는 초록색은 여러분들이 베트남 요리나 중국 요리에서 많이 드시는 고수, 샹차이예요. 이 교동도가 서쪽 끝이다 보니까 이 황해도와 마찬가지로 중화 요리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. 그래서 그냥 김치가 아니라 고수를 넣는 고수김치입니다. 이거는 교동도에만 있습니다. 한국 전체에서. 예전에 교동대교가 만들어진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는 이 김치를 섬 전체에서 먹었다고 해요. 그때까지 섬 주민들은 이게 독특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. 그랬다가 다리가 놓이고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무사람들이 가서는 자꾸 항의를 하는 겁니다. 왜 김치 맛이 이상하냐고.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건데
항의를 받다 보니까 교동도 식당들이 이제는 요청을 해야 이걸 내줘요. 본인들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서 드셔보시길 바라고, 드셔보시려면 교섭을 하시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황해도식 냉면과 고수김치 그리고 순무김치, 이게 이른바 중부문화인 거고, 중부문화 중에서도 황해도 문화인 거죠. 한국은 분단 이후로 이 황해도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교동도가 지니고 있는 도회적 성격이랄까요? 도시적 성격을 보여주는 유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사진 속에 보시는 이 건물은 부근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. 이 부근당이란 건 뭐냐면 부군이라는 신을 섬깁니다. 근데 이 신의 정체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이성계이기도 하고 당군이기도 하고, 이 섬의 경우는 연산군입니다. 연산군 부부를 섬기고 있습니다. 원래는 고려시대 때 개성의 관청에서 모시던 신들이었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관청에서는 이 신들이 빠집니다. 그러면서 민간으로 내려가서 현재도 한강가에 영등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왕십리 쪽에서는 여전히 민간신앙으로서 모셔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강을 통해서 개성부터 서울까지 이어지던 또 하나의 중부 문화의 상징인 거죠. 교동도는 당연하게도 개성과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군당이 남아있는 건데,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산군 부부 그림이 있는 이유는 연산군 내외가 이쪽으로 귀향을 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무당들이 한이 있다 보니까 신격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실 일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. 교동도 가시더라도 다들 대룡시장 가셔가지고 유명한 떡집 가셔서 떡 드시고 레트로 분위기 즐긴 다음에 돌아가 버리시거든요. 근데 이건 교동 읍성에 있는 겁니다. 읍성까지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꼭 읍성도 가보시고 한번 연산군 내외 그림도 보시고, 이게 지금은 잊혀져 버린 개성과 서울을 잇던 중부 문화권의 상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시더라도 교동도는 구석구석 볼 가치가 있는 곳이고, 거주지로 생각하시더라도 참 매력이 많은, 아직까지 덜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